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것으로 표결하여야 하나 여당 간사님이 기록으로 남길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 1분 드리십시오. 김현 의원님, 김현 간사님도 1분 하시겠습니까? 예, 1분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국회 가방의 최악의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도대체 이런 중요한 의사 일정을 회의 시작 2분 전에 변경해서 공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야 간사협의라는 것이 명백하게 운영위원회 상임위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알리지 않고 무슨 쿠데타듯이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뿐 아니라 이 청문회 같은 것도 그 실력이 당일날 되는 것이 아니라 청문 준비 기간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야당은 여당 의원이건 충분히 검증해서 폭로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날짜 드린다고 그 실력이 없는 실력이 생깁니까? 그리고 지금 AI 기본법, 단말기 유통법, 이공개 지원 특별법, 지디찰 포용법, 우리 상임위가 해결해야 될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법 논의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상임위 회의는 제대로 잡지도 않고 지금 무슨 KBS 방송 사장 이틀씩 해서 지금 우리가 가방위를 방송정보위원회를 자, 김현 의원님 1분. 네, 여당 간사의 사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정에 1소위, 2소위도 예정돼 있고 예산 소위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전체의 일정도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는 7일 날 카이스트 총장을 모시고 토론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30일 이래 6월 달부터 9월까지 26차례 회의를 했고 그와 관련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토론과 그다음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함을 밝혀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을 최영두 간사님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문제제기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예, AI법 관련하여 다시 한번 민주당 쪽에 요청드립니다. 예, AI법 관련하여 민주당 당론을 확정해 주십사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여당은 저기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AI법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위원장의 목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제2소위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단통법 관련하여 김현 간사님이 민주당 당론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단통법 관련하여서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위원장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과학기술통신 쪽, 통신 쪽 관련하여 제2소위가 매우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소위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과학기술, 정보, 통신에 관하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 11명. 나머진 기권 되는 건가요? 네. 그냥 찬성으로.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으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멋진 우리 의원님 두 분과 함께 4월의 봄 시작하겠습니다.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는 우리 여성 전사들의 4월의 봄 43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요. 최민희 위원장님. 최민희 위원장님과 김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현 간사님인데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의원님 맞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간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같아갖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전현희 의원님은 지금 법사위 법사위도 그렇고 예. 지금 저희 그 지도부하고 회의가 있으시죠? 1000만인 서명 운동 저희 시작하고요. 그리고 1000만인 서명 오늘 첫날이에요. 특검 관철을 위한 로텐더홀 농성 1일째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도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 계십니다. 최고위원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군요. 전 며칠 전에 오늘 법사위가 아마 담당일 거예요. 그것을 그 안건을 제가 며칠 전에 서명하긴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 1000만 명 서명은 특검과 관련된 서명이었어요. 네, 특검 서명이고. 그거예요. 네. 네. 그거를 당이 11월 오늘부터 한 달, 1일이라며. 예. 11월 한 달 김건희 특검의 달로 잡아서 그 11월 2일 날은 전국 발대식을 서울역에 산 거고 네. 그다음 국회에서 이제 또 지금부터 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러면은 상미 기한이 없어요? 11월 달. 11월 내내? 네. 그리고 지역은 지역대로 이제 시도당별로 발대식을 하고 이제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대로 저는 내일 발대식 합니다. 안산에서 지역위원회. 그러시구나. 정말 극한 직업이다. 제가 요즘 새삼내기인데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우리가 나 안 보이는데 일 좀 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 또 한번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또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틀어드려서 인사청문회 채택 예, KBS 박장범 파우치 사장 후보자. 파우치 앵커 출신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네. 그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1월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실시하겠다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증인과 자료 제출 요구도 다 같이 의결했어요. 근데 저 과정에서 네. 국힘이 거세게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아.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아니 과방위 소속 예, 예, 예.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박장범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뭔 특수관계도 아닐 텐데 뭐 이틀 청문회 하는 거에 그렇게 용산과 특수관계니까 사활을 거는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파우치 앵커니까 용산 김건희 여사. 그럼요. 예. 김건희 술친구냐 파우치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네요. 이제 왜 이렇게 열심히 방어하나 했더니 아니 그렇다고 그게 무슨 뭐 퇴장할 일입니까? 의결에 참여를 안 하고 퇴장하고 아주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위기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11분이 과방위원님들 11분이 찬성하시고 네, 이혜민 의원까지 민주당 의원과 이혜민 의원이 찬성해서 뭐 통과됐습니다. 오늘 이준석 의원이 외국 나갔나요?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안 보이대요? 의원은 오늘 안 나오셨나 두 분이 보죠? 결석을 했어요. 그렇군요. 나머지 분은 기권으로 지금 처리가 돼가지고 기권 아니고 퇴장했기 때문에 그냥 재석 11일, 재석 11일. 찬성 11일. 그러면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게 만장일치 통과였군요. 네. 자 그런 것도 그러면 다음 주 며칠이라고요? 18일, 19일 이틀 동안 합니다. 다다음 주. 다다음 월화. 주? 예. 야 박정범 사장 후보는 그렇게 반대를 사실은 내부에서 하는데 500명이 반대 기자가 성명을 500명이고 했습니다. 사실은 PD 협회에서도 성명서를 냈는데 그 인원을 더하고 또 기술직에 계신 분들도 반대 입장이 있어서 이번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양승동 사장이나 김비철 사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MB 노조와 새노조, 이제 민주노조와 MB 노조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 이제 1노조, 2노조, 3노조 그렇게 되는데 거죠? 이제 네. 1노조 뭐 2노조 이러면 헷갈리니까 MB 노조, MB 노조. 이명박 노조, 그다음에 민주노조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좀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데 박민 사장 와서부터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종사자들 그러니까 MB 노조든 민주노조든 MG 노조든 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높고 그것이 훨씬 더 강화된 게 이번 파우치 앵커 박장범에 대한 반대는 훨씬 더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저는 사실 KBS 구성원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강하게 반발을 하시는 것을 보고 박민 사장 때는 사실은 조금 더 좀 두고 보면서 뭔가 신중하게 하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좀 결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박민 사장 때는 네. 일단 외부에서 박민이 왔잖아요. 네. 근데 박민 사장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를 윤석열의 술친구다. 그러니까 굉장한 실세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위기에 처했을 때 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를 통해서 류일임이 구해주고 그 네. 류일임 다음에 이게 이제 검찰 출입 기자 뭐 그 장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면 수신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다는 수신료 겁니다. 때문에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런데 뭐 결국은 박민이 수신료를 해결하기는커녕 뭐 나비 부인 친일 방송 논란 그다음에 이승만 찬양 방송 논란만 남긴 채 쓸쓸히 사라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박장범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박민 땀이 되냐? 예, 그렇지. 그거죠. 내부에서. 그래서 저는 박민 사장 속으로 의문에 일패당해가지고 속상할 것 같아요. 그 짧은 동안에 그거 하려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무리수를 뒀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잠깐의 뭐 8월 그걸 15일 위해서? 날 왜 그 기미가요 틀었던 네. 거를 가지고 저희가 KBS 상대로 이제 그 별도의 현안질을 했었는데 그때 알고 만약에 자기가 방송을 했으면 미친 짓 아니냐라고 그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아웃된 거죠. 그러니까 친일 정권에서 그럼 실수로 틀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의도해서 만약에 틀었다면 너가 그 근데 발언이 좀 자극적이었죠. 네. 근데 어떻게 그게 솔직히 말하면은 의도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그게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거 보고 너무 이건 명백하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했는데. 아니, 몰랐다고 하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럼에도 선회해주고 불구하고 본인이 뭔가 좀 알고 그렇게 방송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도 했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멈췄으면 되는데 이제 과잉 충성이구나. 아니요 우리한테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다가 삑 된 거죠. 미친 짓이다. 그 방송을 보도하는 게 방송을 하는 게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결국은 속내 속내 드러낸 거 아니냐. 옛날 노조 활동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자기도- 전과가 있는데 전력이 있는데 친일을 원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부는. 자기도 양심은 좀 있나 보죠 그러면? 그건 양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 발언 순수하게 그 발언만 놓고 보면 용산에서 볼 때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날 거죠. 그 우리 박민 구 사장님께서 아니, 현 사장이에요. 현 사장님께서 그걸 알고도 틀었으면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라는 사실은 그 본인 워딩이. 그 워딩인 거잖아요. 수지불식간에 나온 거잖아요. 이제 기자잖아요. 그래서 기자인데 기자 나비 부인 자체가 사실은 외색이고 친일이에요. 우리도 나도 알아 그런 거는 진짜. 따져보면 나는 나같이 네, 무식해도. 기미가요만 문제 삼고 있지만 내용은 사실은 진짜 미국은 사실은 진짜 친일이에요. 그게.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나름 기자적 무엇인가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들렸겠지. 그런데 설마 아니 있다. 그런데 있다. 그것이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친일을 좋아하잖아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뭐 안 된 거죠. 네, 뚝배기님께서 이번엔 또 우리 공평하게 15,000원을 보통은 10,000원, 20,000원 얘기하시는데 15,000원을 써주시면서 세 분 모두 멋지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 커피 한 잔씩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또 개병님께서 우리는 뭐뭐뭐니요. 뭐뭐 나요인가 니요인가 멋지샘 쌤인가요? 예, 무슨 뜻인지 해석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열일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면서 제가 요즘 약간 존경의 마음이 좀 생겼다는 거, 약간 존경의 마음이 좀 생겼다는 근데 거. 우리 소개도 안 하고 바로 시작했네요. 맞아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도 아까 했어요. 예, 최민희 위원장님과 아니 안산시을 남양주 가고 소개 안 했다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우리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국회의원님. 예, 화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하도수도 최민희입니다. 호평평내 저도 다 외웁니다 이제 드디어. 김현 경기 안산을 9개요요. 아니 여기 지금 말씀하신 여기 왜요? 나는 7+-2라고 저는 단기 기억이 일동, 이동, 성포동, 일동이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중앙동, 고잔동, 호수동을 지역구로 둔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네, 야 진짜 박수 내가 혼자 내가 치겠어요. 야 진짜 사실은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그 당선되기 바로 직전 선거유세 할 때 그 마음을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이 모습들이 당연한 건데 좀 보면서도 항상 고맙다 이런 생각하고요. 야 시베리안 하수키님 빨간 아줌마 노변 화이팅 고맙습니다. 제가 빨간 옷 입고 빨간 옷 입은 우먼인 여성, 애들이었어요. 여성. 예. 오늘 채팅창 상단에 유튜브 링크 있고요. 후원 계좌 있습니다. 국민은행 437201-04-350412 최민희 후원에 그리고 농협 301-0339-8551-81 김현 후원에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KBS 박장범 후보 아들이 위장 전입했다. 그 논란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해서 한 것뿐이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게 여기 마을이 있으면 학교에 가려면 큰 길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그래서 위장 전입을 전입을 했다는 거예요. 큰 길 너머로. 아내와 아들. 그래갖고 학교를 간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온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야, 이런 걸로도 위장 전입을 합니까? 아니 아이의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봤습니다. 교통안전을 근데 위해서. 이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지역에서는 이제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렇게 위장 전입까지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박장범 KBS 이제 사실 위장 전입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우리 그냥 이 정권에서는 그 정도는 봐줘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자, KBS 박장범 사장 후보 모친에 대해서 5년 동안 인적 공제를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건 모친이 독립생계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립생계로 그러니까 본인이 수입이 있으시고 뭐 이제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독립생계. 혼자서 예, 예, 사실 수 있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들도 아닌데 그리고 같이 1250만 살지도 원.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가족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알뜰살뜰하네요. 네, 아들의 등하교 교통 안전과 부모님에 대한 이런 관심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생각했고요. 말하면서도 제가 솔직히 말이 잘 안 나요. YD 집님, 너무 감사해요. 이번엔 빨강 색깔로 커피를 10,000원씩 사 먹어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박장범 파우치 앵커는 지금 그렇게 사실은 KBS 내부에서도 조직적 반발과 본인이 변명하는 것하고 그게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쏙쏙쏙쏙 드러나는데도 이분은 꿋꿋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꿋꿋한 것은 배경 때문입니다. 배경이요? 뒷배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이 그때 인터뷰하시면서 대통령 인터뷰하시면서 그 의자에도 한번 앉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인사의 특징은 김건희를 옹호하면 영전합니다. 무조건. 이게 방송 쪽이 특히 그런 게 네.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뒤늦게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파우치를 긴급 심의로 올렸다. 해서 예. 보도가 안 되도록 서울의 소리에 짤이 나오고 나서 본방송이 안 되도록 전파방해 이거. 하다가 미수에 그쳤잖아요. 네, 첫 네. 번째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연임을 한 거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 최초로인데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이라는 뭐 약간의 인용이지만 평범한 가정주부로 그 VIP V0를 두둔하다가 이제 이사장이 된 거고 그 공정 언론연대 자유연대인가? 예. 거기서 활동도 같이 했고 뭐 이준수 방통위원장은 뭐 이런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제 그 최고봉이 네네네. 지금까지 진행된 최고봉이 이 파우치 앵커의 KBS 사장, 그것도 박민이 연임될 것이라는 것이 그 정관계에 두루두루 다 본인조차도 연임이 될 것으로 믿고 이사회 전전날까지도 그렇죠. 예, 확신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거나 내지는 어려운 국면에서 도움을 줬거나 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리를 보장하고 영전을 하는데 반면에 뭐 예를 들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를 들어 절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뭐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고언 또는 충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보복을 당한다. 보복까지 당해요. 그게 이준석 대표 물러나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제 대외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명태균 그분도 충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충원의 내용이 예. 2년 그냥 반만 5년도 해라. 하지 말고 2년 반만 해라. 그거 말고도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뭐 어디 좀 외진데 가 계셔라. 외진데가. 절 얘기했잖아요. 절. 네, 절. 예. 뭐 명태균 씨가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약간 대통령 쪽하고는 이제 손절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대통령하고 손절이지만 그래도 여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긴 했는데 메시지를 넣었는데 안 되는 네,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S 를 7일날 그 기자회견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쳐내기 아닌가요? 위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했나 봐요. 타협 없다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8일 날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명태균 씨가. 예, 그러니까 7일 날 대통령이 뭐라고 기자회견 하는지 들어보고 8일 날 내용이 달라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7일날 달라져야죠. 7일날 그러니까 오전에 원래는 그래야 하면 되는데. 7일날 바로 물타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명태균님께서는 네, 제가 전달했는데 제 말이 안 아직 먹히고 보는 거 있습니다. 아닐까요? 뭐 아니 우리가 명태균 씨는 뭐 그런데 어쨌든 7일 대통령의 기조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저는 안 바뀔 이상한데 왜냐하면 뭐 새마을운동 뭐 기념식 가서 한 네, 얘기는 네, 네. 그냥 개혁 돌 맞아도 간다 그 기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돌의 크기가 어떤 걸까요? 아니 정말 저럴 궁금합니다. 때가 너무 좋아. 조그만 돌일까요? 큰 돌일까요? 짱돌일까요? 돌이 2개일까요? 3개일까요? 5개일까요? 아니면은 우박처럼 큰 하늘에서 정말 천둥 번개와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이야. 규모의 돌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듣고 명태균 씨 얘기 조금 똑같을 이따 것 같아요, 하고. 저는. 예. 그냥 안 조금 전에 바뀐다. 이랬는데 안 보셨어요? 네, 대통령의 행적을 따라하다가 돌 맞는 사람 많다. 제 분명히 근데 경고의 저는 말씀드리고. 박장범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가 그 디올백을 명품 디올백을 파우치라고 얘기했잖아요. 트릭. 이 트릭을 쓰고 이런 측면에서 뇌구조가 대통령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네. 네, 그리고 뇌구조. 그렇거나 아니면 맞출 만큼 오더장은 아닌가요? 예를 들면? 약삭 바르거나 그러니까 그 오더를 받아서 자기 걸로 소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자그마한 이제 파우치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대담을 한다거나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뭐 토론을 하면 뭐 큐시트는 기본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 자율성에 맡기죠. 근데 이 경우는 그 무슨 이 뭐죠? 그 명패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 대통령 그거 들고 뭐 설명하는 모습이나 아주 짜여진 각본에 연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질문한 내용, 그러니까 파우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 아닌가요? 그 처음 등장했죠, 그때. 언론에서. 백이었잖아요. 네, 디올백 이거였지.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얘기하는 그 아주 그 뭐라 촘촘한 것. 평범한 주부에 이어서 자그마한 파우치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느낌이 어떤 거냐면 개사가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손이 닿아 있는 표현이다.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KBS 사장은 어떤 식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예, 거다. 그리고 KBS 이사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KBS는 KBS는 MBC는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을 해요. 아, 방통위가. 예, 그런데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18일 19일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해서 이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하고 뭐 반대 의지를 표명해도 대통령이 그냥 알아서 임명하면 끝이에요? 근데 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 몇 번의 이 지점이 단계가 있잖아요. 있죠. 11월 네. 7일 날이 있는 거고 최민희 의원님 실에서 이제 그 뭐 엄마와 그다음에 자식이긴 했지만 저는 이분이 파우치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 내지는 사장에 응모하게 된 과정 어허. 또는 그 공모 과정에서 또 이제 본인이 낸 서류 그리고 이제 많은 서류를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저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꼼꼼하게 해서 마치 이진숙이 카드로 그러니까 법화의 여왕, 빵의 여왕, 빵숙이 이런 별명을 가졌듯이 네.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박장범의 부적합성을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이틀 동안 네. 촘촘하게 밝혀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박장범 앵커가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사실은 일 후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지원서를 내고 후보가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상황을 설명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서울고등법원에서 박문진 이사진 임명에 대해서 그때 이제 항고했던 것에 대해서 기각을 예, 행정법원에서. 했었죠? 예, 행정법원. 예.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예, 방통위 2인 구조에서 네, 네, 네. 임명한 박문진 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1심에서 인용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2심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김태규 대행이 네. 그게 1심이고 2심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태도였어요. 네. 말도 안 된다는 거였는데 요약하면. 근데 뭐 1심과 똑같은 논리로 기각해 버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니네가 정말 잘못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방통위에다가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사실은 해주신 거예요, 법원에서. 네. 야,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최후의 보루는 아직 살아있나 보다. 사법정의 어. 특별위원회.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이 사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세 분의 멤버가 지금 가운데 전현희 의원님, 최민희 자리가 살짝 바뀌었네요. 아, 그래요? 그렇죠.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현 의원님 이제 세 분이 그냥 딱 보여요. 옆에는 박균택 의원님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이시잖아요. 네. 자, 저거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사법정의 특별위원회가 떴는데요. 네. 저거는 그러니까 정치 검찰에 윤석열 정치 검찰의 야당 세력 죽이기. 네. 이게 이제 표현이 정적 죽이기는 이재명 대표고 그 정적 죽이기 및 야당 세력 죽이기 단지 민주당 죽이기 아니라 네. 민주당을 무너뜨려서 이 소위 민주 세력 전체를 죽이기 위한 음모다 이렇게 보고 네.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래서 그 사법부가 그런 정치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정의로운 심판으로 철퇴를 내려달라 그걸 요구하는 위원회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11월 15일하고 11월 25일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15일 재판만 말씀드리면 11월 15일 재판이 그 유명한 고 김문기 씨 모른다 네. 관련 재판이에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웃기는 게 선거법 150조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 학력을 속였거나 뭐 재산을 속였거나 등등의 요건이 있고 거기 250조. 행위가 들어있죠. 행위. 행위. 예. 250조. 250조. 250조 예. 행위. 네. 그런데 그 행위 과연 김문기 씨를 몰랐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게 행위인가? 그래서 교류행위라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그래서 예. 이상한 그 국어사전에도 없는 교류행위다라는 걸 그렇죠. 만들어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더 소상히 알리는 것이 우리 둘의 목표고 법리적으로 사실 이게 법도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임을 이제 우리
그 소위 율사 출신의 의원들이 증명하고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이게 자당 대표라고 이게 그 방탄이라는 얘기도 단위를 하지만. 만들어도 예. 방탄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부담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는데 이번에 사법정의 특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네네. 이건 정치 검찰의 대권 여론조사 1위. 예, 그리고 윤석열 정적 죽이기고 이게 그 결과로 민주 세력을 압살하고 민주당 죽이려는 행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아, 그런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고 저는 정의를 11월 구현하는 25일. 과정이기도 하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불과 1년 전에 2023년 9월 21일 날, 그러니까 2월 19일 날, 2023년 2월 19일이었죠. 그때는 부결됐고, 작년 2월 19일 날 예, 그다음에 9월 21일은 가결이 됐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당원들이 분노해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탄원서를 90만 명이 조직돼서 그때 이제 기각이 이재명 대표에 됐잖아요. 대한, 네. 그때 분노가 그거 아닙니까? 자당의 대표를 저게 아가리에 쳐 넣는 꼴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던 게 우리 지난 총선 예비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당원들이 단합된 힘으로 이렇게 좀 네네. 한 건데, 결국은 그 당 안에 그런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은 충분히 흔들면 흔들린다.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 세력이다라는 메시지와 네네. 그런 그 가능성을 지금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민주당은 총선을 통해서 중간 평가를 했고, 윤석열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재신임을 한 거고, 그다음에 연임을 존중해서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여느 때 못지않는 이런 정당에서 단결된 대오로 투쟁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들은 여전히 윤석열의 지시 뭐 이런 거에 입각해서, 그리고 일부 언론은 동조를 해서 네. 대표를 감옥에 넣을 수 있겠다, 또는 뭐 그 정치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님께서 방패 없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그 법원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그 형사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알 권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그 요청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이 얘기가 사실 지금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그날 유죄가 나올 것을 100%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중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거는요, 법원에 대한 압박입니다. 압박이죠. 다른 법원에 거 대한 아니에요. 압박. 그 판사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뒤집어서 신상털기. 네, 그거를 제가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판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을 우리가 볼 거야. 아. 대통령도 보고 있고 김건희도 여사도 보고 있어. 유죄 안 시켜주면 너 이게 이럴 큰일이야. 거야? 근데 그때 협박이라고 외국 저는 나가요,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부는. 그치. 대통령 보고 외국 나가는 예, 거지. 나가는데 어. 몰라가지고 그분이 그때 기억이 잘 안 났는지 그랬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핵심은 사법 겁박하겠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런 재판은 네. 오히려 처음부터 재판의 전 과정이 밝혀졌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네. 선고하는 과정을 지금 생중계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피고인 웃깁니까? 피고인으로서의 모습을 좀 각인시키겠다는 거겠죠. 예. 예. 그거는 저는 뭐 그 피고인으로서의 모습을 각인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거는 뭐 이미 뭐 오늘도 재판 받으셨어요. 계속 끌려가고 그거를 뭐 화면에 내보내고 이러면서 뭐 하는 거고, 더 큰 건 사법부 겁박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법부에 있는 판사님들한테 여쭤보면 너무 좀 사실 압력을 느낀다, 압박감을 느낀다, 요즘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정치적인 그럴수록 사건을 법과 할 때. 정의에 입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서 네, 무도한 검찰 권력을 네. 견제해 주셔야죠. 저는 주진우라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 것은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왔다. 김건희 방탄, 윤석열 방탄, 그런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죽이기. 예, 그걸 목표로 왔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알 정도인데 국민들이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사실 주진우 의원은 좀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그때 이렇게 공천 받아가지고 거기 나올 때 하고 지금 약간 친한계 쪽으로 조금 돌아선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친한 게요. 그건 뒤로는 모르겠고 어쨌든 네. 법사위에서 하는 거 보면 방탄. 어떠셨어요? 지난번 법사에 나가서 보셨을 때 제가 법사위 느낌이에요? 때 느낌은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거는 그러면 뭐 전화 뻔한데 받았겠다. 그 느낌이었으면 그랬을 수도 그 사이에 주말을 끼고 있어요. 예. 어쨌든 그분은 세대 중에 한 대 받았겠어요. 그 엄청나게 친한 5명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이제 갑자기. 알려져 있었었는데 아니 이제 대통령과 원래가 좀 그렇죠, 친한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렇게 친한계 쪽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좀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11월 15일 재판이 얼마나 그게 터무니없는 재판이면 판사를 겁박할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거꾸로. 지금 좀 전에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으나 김현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전화 받았겠어요. 그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세대 전화 중에 그 비밀 전화 뭐 급박한 순간에 항상 연락된다는 그 그냥 번호를 알 것이다. 추측했어요. 이런 얘기신 거죠? 네. 예. 다 추측이고요. 그리고 그게 추측이 거의 맞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서.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구박하고 그랬었잖아요. 새벽에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고 1시. 네, 새벽 1시에. 네. 그리고 11시, 12시에 통닭 사러 진중권하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고 50몇 번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통화를 정말 깨알같이 하고 허은아하고도 통화하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7월 그때 달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아 그럼 디올백 억울하다고 했네, 했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노영희 여사 일거수일투족도 가장 모니터를 많이 하는 팀이 아닐까. 왜 저를 겁박하세요? 겁먹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겁먹어요. 고발하시려면 하세요. 고발하세요 그랬죠. 겁먹으니까 그만하시고요. 고발 당했어요 근데? 명태균 지금 고민 중에 있겠죠. 명태균 씨가 2,000원 보내셨습니다. 8일날 창원지검에 나갔는데 나갈지도 모르지만 생중계 해주세요. 뭐 화면 한번 댓글창 한번 봐주세요. 네, 우리 정말 너무 재밌으세요 이분. 이제 이분은 보니까 실제 명태균 씨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설마. 어? 이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사진 올리고 이렇게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러는 지금 거죠. 장난치시는 건데, 아휴,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신다니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으악? 무슨 그 반응은 무슨 반응이십니까? 김소연? 그 사람 대전? 예, 대전. 가세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정진길 변호사를 선임을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것도 국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진길 변호사는 스스로 사임을 했어요. 제가 오늘 낮에 사실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났는데 어쨌든 두 번째로는 최진영 변호사에게 접촉을 했어요. 최진영 변호사. 다 저쪽 사람. 네, 근데 최진영 변호사가 못하겠다 이제 완곡히 거절을 했다고 나왔어요. 맡았다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병철 변호사라는 분을 선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이 같이 식사도 하시고 얘기를 이제 막 들어보고 그랬대요. 이거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러더니 이제 선임계도 안 내고 사실은 이제 그랬던 거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김소연 변호사가 5일날 선임계를 냈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 인터뷰한 거를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이걸 보니까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명태균 씨에게 있어서 본인이 무료를 변론을 해주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거기는 왜 무료가 많아요 그렇게?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명태균 씨가 지금 돈이 없다는 소리도 있어서 뭐 무료는 그걸 뭐 3억 7천만 원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그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본인은 대전에 있고 이 사람은 창원에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좀 원활하게 이걸 못할 수도 있어서 그 동네에 있는 다른 변호사 선임을 접촉을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본인이 단독으로 8일날 나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김소연 변호사 이제 이력이 뭐 워낙 왔다 갔다 이제 많이 했었으니까 출신이에요. 민주당 출신이에요. 예, 민주당 출신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극우에 투사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셔서 참 신기했는데 어쨌든 8일 날 어떤 식으로 입회해가지고 반론을 잘 펼치실지 제가 기대가 된다. 그분이 또 이랬대요. 그 스픽스 전기현 대표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나봐요, 전화로. 그분이 명태균, 김소연 김소연. 변호사요. 네. 예. 그래서 강혜경 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고 노영희 변호사도 그에 덧붙여가지고 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 본인도 법적인 조치를 뭐 취할 것을 좀 고려하겠다 이랬다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 할 말 없다. 그렇게 하시라고 내버려둬라. 근데 녹취록 자체가 어떻게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녹취록과 이런 거에 저런 거에 기인해가지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전혀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도 물어봤더니 아휴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제 근데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아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진짜 아파요? 왜 지금 심신이 말이 좀 아닌데다가 또 지금 검찰 소환 또 이제 지금 검찰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뭐가 나오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 이제 대응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면 지금 몸이 아프셔서 제가 사실은 심신이 괴로울까봐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그 확인해볼 힘들어요. 거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김영선이라는 사람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5선까지 했다는 너무 횡설수설하죠. 사람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판사 출신이죠? 아니 판사 출신 아니래요. 검사인가요? 아니 그냥 변호사죠. 그럼 변호사 회계 책임자가 재정의 정권을 쥐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몰라요. 뭐든지 모른다 그러고.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여기 우리가 국회하고 아니 그 있지만 가장 좋은 방식이죠. 아니 세비의 빠져나가는. 아니 세비에 대해서 세비의 반이 나가는 것을 회계 책임자가 정권을 가지는 국회의원실이 있으면 거수 해보세요. 다 말이 되는 소리. 예를 들면 운영비가 어떻게 나간다는 때로 회계 책임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세비 월급을 어떻게 그걸 반씩 지 맘대로 주냐고요. 아니 게다가 누구한테 준지도 몰랐다는 아니, 거잖아요. 강혜경 얘기는. 씨가 알아서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지. 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강혜경이가 알아서 한 것이고 자기는 그 세비 반등이 누구에게 나가는지도 그러면 제대로 그림을 몰랐다는 다시 취지예요. 그려야 돼. 그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김영선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김영선을 또 쪼그라뜨리고 강혜경을 강혜경. 그 옆에 또 5선 의원이 그냥 쪼그라지는 순간이 스스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김영선 씨가 하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너무 나 횡설수설. 모른다, 나 책임 없다로 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이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이 부류로 그러니까 분리가 돼요. 하나는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세비 반띵에서 나간 게 9천만 원 상당의 돈이잖아요. 예. 그게 명태균 씨에게 이제 전달됐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강혜경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인 것이고 또 하나는 9천만 원이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선거 관련해 가지고 선거 보전 비용이 나왔었었는데 예. 그 중에서 2천 얼마는 이제 어떤 비용에 쓰고 나머지 9천만 원 정도를 7천? 예, 9천만 원 정도 2,500 빼면 아니, 전체가 1억 1억 얼마, 천. 1억 천 1억 정도로 한 이제 2천 받았기 정도 때문에 나왔는데. 거기서 2천만 원은 이제 그 자기네가 이제 쓴 건 알고 9천만 원 정도를 강혜경 씨가 자기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4명에게 나눠줬다. 근데 자기는 그거를 몰랐다. 자기 통장으로 그게 받는 아니라 거 강혜경 불가능해요. 씨의 그 정치자금 그렇지. 그 후원의 통장으로 다시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그 의원이 만약에 자기 돈 개인 돈을 넣은 거면 의원에게 주는 거고 그게 김영선 돈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4명의 돈이어서 그 사람한테 줬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다 되지.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듣기 헷갈리게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 왜냐면 똑같이 9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헷갈린다는 얘기고 거기서 말하는 이제 두 번째 말하는 그 9천이 4명에게 나눠졌다는 얘기는 그 백이동 배땡땡과 이땡땡이라고 하는 예비 후보들에게 이제 돈 빌려 나눠주고 예, 또 나머지는 다른 비용으로 이제 썼다 뭐 이런 주장인 것인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기는 전혀 모르고 강혜경이가 뭐 채무를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썼다. 자기는 그래서 사기 횡령으로 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전부 다 자기는 바보다. 나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얘가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그냥 다 믿었다. 나는 여론조사 비용을 쓰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뭐 이제 이런 언론 보고 알았다. 막 이런. 근데 얘기를 본인의 하잖아요. 녹취록에 명태균이 덕에 공천 받았잖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아니 한두 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듣다 그 보면 목소리도 내가 아니야. 아, 이름도 내가 아니야. 강혜경의 성대모사.
아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아유, 말이 돼. 대통령 이상민 뭐야. 그러니까 패널. 대통령 육성 녹음 나온 다음에 이상민 성대모사 하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페이스북에 저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해서 아니 그냥 반대. 나예요 그냥 그래 당에서 반대. 김영선이 흉내 저기 잘 내는데 푸나님이 말이 잘 내는데. 많대. 푸나님이 잘 내. 말이 많대요? 아니 마지막이 당에서 말이 많아. 그 흉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봐요 그러면. 잘 안 돼. 하여튼 공간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공간이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나는 김영선이다 했는데 당에서 말이 대선 때부터 많대. 귀한 바가 있어서 김영선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대. 당에서 말이 많대. 비슷해요. 연습하나 봐요 집에. 연습 좀 하려고요. 김건희 연습을 해야 돼. 소질이 보여요. 네. 자, 어쨌든- 오빠. 오빠. 저는 진짜 오빠가 둘이나 있었어요. 친오빠가 있으시죠? 친오빠. 근데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네. 어. 아니, 그 유머라고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오빠 아니라 얘기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오빠라는 말이 익숙하다. 저는 오빠가 없어요. 오빠. 오빠 그만해. 둘 다 오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오빠 우리 현희님도 오빠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V 제로의 억양을 약간 오빠 그렇게 말해요? 그분이? 그렇지 않아요? 약간 코맹맹 들어와서 허스키한데 코맹맹이. 김현희와 어려워. 정말 엉뚱한 데가 있어요. 예, 고고식님께서 네. 양경아님 배 나온 오빠 무식해요. 예,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궁시렁님 궁시렁 설마 유머겠어요. 예, 뭐. 하여튼간 말들이 많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여권 위기감이 커지니까 갑자기 9시 반에 시장연설은 안 나오시고 9시 반 넘어가지고 갑자기 나 기자회견 하겠다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물어보지 않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기자들이. 기자들이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아무거나 다 물어봐라. 내가 아니. 아무거나 다 대답하겠다 이랬는데 그리고 아무거나.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권 그리고 미국 대선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외교 기자들가 또 짜고. 외교 분야. 근데 당연히 저는 짠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짜는 건 짠다고 봐요. 아니 짜는데 여지껏 한 번도 안 안 짠 짰다고 적이 얘기한 없어요? 적 없어. 안 짠다고 다 말했는데 나중에 짠 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 저기 연설 때 사진하고 네. 기자 뭐 이렇게 기자 얼굴 네네 뭐다 그때 사진이 좀 찍혔었잖아요. 살짝 찍혔었어요. 아니 이러면 제가 좀 이제 믿겠어요. 처음에 그냥 임의로 이제 시켰는데 한겨레 기자야. 그리고 시켰는데 MBC 야. 경향신문 기자고 모르고 시켰는데 이기주만 알았는데 다른 이기주 MBC 출입 안 기자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을 이기주만 아는 거지. 그래갖고 MBC 기자를 시켰어요. 또 시켰는데 모르고 JTBC 기자고 또 민중의 소리. 뭐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아니 못 들어오게 뉴스타파.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니 아니, 그러면 근데 그런 사람도 어쨌든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시키면은 제가 진정성 100이다. 저도 그래서 MBC 기자와 뉴스타파 기자의 출입을 허하고 질문을 2개씩만 받아봐라. 그럼 내가 진정성을 인정하겠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요즘에 대통령은 요즘도 그렇게 자화자찬과 성과자랑을 아니 그렇게 어저께 한대요.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똑같아. 34분 동안 자화자찬. 안드로메다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안드로메다. 자랑을 열심히 해요. 자랑이야. 그냥 처음에 이게 이런 거예요. 자랑을 너무 하니까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오늘 뉴스타파에서 좀 전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직보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이제 그랬었었는데 신용환 교수가 내가 그 당시 인수위 뭐 그 시절에 있었었는데 인수위가 뭐 그 전에 어쨌든 우리끼리 받아본 보고서에 3월 8일 그 마지막 그 9차 2022년 면밀 3월 조사, 8일. 예, 9차 면밀 조사 보고서가 내 파일에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한 거지. 예, 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뉴스타파에서 바로 여론조사 당일에, 그러니까 윤석열 직보 의혹이 있는 바로 그날의 여론조사 당일에 명태균 씨가 아크로베스타 인근 호텔에 예약했던 그 기록을 찾아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우리가 강혜경 씨가 법사위 나가가지고 항공권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비행기 타야 되니까 돈 받으러 예약해달라고 간다.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갔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돈 받으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보고하러 가는 날과 관련된 항공권을 쭈루룩 사실은 다 냈었어요. 우리가 하나만 낸 게 아니라.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내가 예약만 해놨지 언제 탔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뉴스타파에서 이 아크로비스타에 명태균이가 예약을 했네 호텔에 이제 그 근처 호텔. 그 근처 호텔에 이걸 이제 밝혀낸 거라서 나오는 것들마다 사실은 전부 다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호텔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아크로비스타 주변에 옛날 같으면 우리 다 갔는데. 옛날에 팔레스 호텔도 있었고 그다음에 JW 메리어츠도 있고 그게 저기 그 법원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다 아크로비스타 근처에 있는 것들이야. 큰 호텔들 그런 호텔. 예. 뭐 그렇게 하나씩 밝혀진 건데 왜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앞당겼냐. 이게 바로 아크로비스타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숙박을 예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호텔은 다 10분 거리 안에 있었어요. 예. 예. 아니 지금 아니, 그거는 뭐 새로운 게 또 나와서 이제 그렇고 네. 왜 대국민 담화를 11월 말쯤 순방 내기예요, 갔다 와서 내기.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앞당겼을까? 대답해 보셔요. 뭐죠? 제가 대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또 내기하는 첫 번째는 네. 주술. 날이 주술. 좋다 그날이. 그날 그랬잖아요. 아, 그 주술에 명태균 의해서? 씨가 주술에 3월 의해서? 9일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됐고 3월 10일이었으면 이재명이 이재명이 대표가 됐다. 됐다. 꽃이 안 펴서 됐고 꽃이 폈으면은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11월 7일이 오늘 날씨가 갑자기 급격히 추워졌죠. 내일도 춥나요? 모레도 추울까요? 꽃이 안 피겠네요. 주술이다. 첫 주술이다. 번째가. 저는 두 번째. 번째가 두 번째는 외국 나가려고. 그렇지. 저는 여기부터 일치예요. 외국 나가. 저는 안심하고 김건희 외국 나가게 해주려고. 비행기 태우려고. 좀 비행기 태우려고. 전에 호텔 얘기 잠깐 마무리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예, 예. 그 명태균 씨가 3월 3일 오후 1시 16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보한다면서 여론조사 독촉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었거든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다 뽑아줘야 된다.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서하고 뭐 오늘 꼭 나와야 돼 이렇게 통화를 한 다음에 명태균 씨 명의의 예약된 비행기가 이제 예약이 됐고 서울 강남에 S 호텔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역삼동에 있는 S 호텔이래요. 제가 좀 전에 말한 큰 호텔들 말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날 삼정 호텔 아니죠? 그날 좀 얘기 좀 할게. 가만 있어봐. 그날 밤 9시 36분에 명 씨가 강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호텔을 잡아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호텔이 바로 2022년 3월 3일 밤 9시 36분에 통화된 내용이고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다 나왔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또 1월 달에도 또 역시 나왔다. 하여튼 S호텔을 주로 이용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좀 사실관계 확인샷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방 가려고 이제 그 얘기 이제 하셨잖아요. 김건희 씨가 편안하게 순방 가게 맞네. 해주기 삼정 위해서. 호텔이 역삼동에 있는 게 S라면서요. 삼정 호텔이 제가 부인한 적이 아주 유명한 없습니다. 호텔이에요. 제가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삼정 호텔이 유명한 호텔인 건 맞죠, 당연히. 유명하죠. 예. S 호텔. 예, S 맞나요? 근데 그 호텔이? 몰라요. 저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뉴스타파 S 알아요. 뉴스타파에 S 호텔이가 나왔다. 역삼동이라 해서 쳐보니까 삼정 호텔이 나와서 여기 가격이 좀 괜찮아요. 이 가격이. 가성비가 좋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텔들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데 있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한다는 소리가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김건희 여사는 놔두고 가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로 가라는 사람도 있고 사과로 보내라는 그러니까 사고를 보내라 이런 얘기도 사실 사과가 아니라 사가 외딴 섬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도 뭐 이런 나오고. 얘기가 막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시 순방을 가면서 나와서 김 여사가 김건희가 손을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율 10%대도 붕괴돼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하여 사과하고 나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은 나가야 외국하는 돼요. 거면 외국과 의전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외국만 나가면 되겠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총리한테 저기를 맡기고 내치를 맡기고. 내치?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김건희 씨가 직접 외국 나가서 하면 되죠. 외국 나가서 카톡으로 텔레그램으로? 뭐 많아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거 하나 한다 그랬는데 어떤 거요? 가입 그 텔레그램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네끼리 또 가입했다는 그거. 예. 근데 텔레그램으로 다시 올 거예요.
그 불편해서 못 써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텔레그램이 편해요. 텔레그램이 좋아요. 뭐 없앨 수도 있고 복구가 안 돼요. 그리고 예전 것도 찾아보면은 다 놔두기도 하고 막 하도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그 국회 경내에서 그 민환 기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 기자에게 김현 간사께서 네. 11월 7일에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진짜? 그랬더니 그냥 바라시는 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라시는 대로 된다는 게? 김영 간사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용이 그럴 것 11월 같아요. 7일 날? 네. 뻔하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포자기. 사실 자포자기 그러면은 이제 명태균과의 관계는 인정 안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이제 자기 자화자찬, 성과 자랑, 사대 개혁. 사대 개혁 얘기. 난 끝까지 간다. 돌마제도 간다. 아까 말한 그런 건 이제 그런 자세를 일관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명태균과의 질문은 당연히 기자들이 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럼 이미 뭐라고? 안 한다? 아 도리도리 한다? 아니, 이미 청와대에서 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덕담한 용산에서? 거다. 덕담한 거고. 덕담한 거다? 그 전날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저는 윤한홍 의원이 뭔가 말해줄 것 같은데. 우리는 대통령은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했다. 이제 이러면서 뭔가 그날 자기네들은 윤한홍 의원은 안 나오잖아. 안 나온대요? 그날 기자회견에 왜 나와요? 하긴 뭐 왜 나오면 나오겠어요. 너무 속보인다. 왜 나와요? 용산 가나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했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쓰잘데기없는 얘기를 깜짝 했을까요? 놀랐어. 아니 뭐 윤한홍 원에 꽂혀 있어요? 그거보다 윤한홍 의원은 이럴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솔직히 나도. 그분이 경남도지사를 안 한 분이죠? 네, 안 했죠. 안 했는데 맞아요. 박완수? 김영선한테 날아간 분이 윤한홍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아 그분요? 근데 그분한테 미션을 줬을 것 같아요. 그분요? 네, 그분 아무것도 안 할걸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네.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대통령은 본인은 이제 손절해내려고 노력했다. 손절했다. 아, 명과 그렇죠. 그랬는데 예. 그 저기 뭐야 박절하지 못해서 그렇지, 또그 얘기. 달래려고 했다. 네, 제가 왜 자꾸 쓸데없는 말들이 나오고 여기까지 막 차고 막 뭔가를 그럴까요? 지금 새롭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요점은 그날 다들 똑같은 예측을 한다는 거죠. 이 7일 날에 대해서. 예. 그러고 나면 8일 날 그 7일 날에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명태균 씨가 8일 날 검찰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까. 근데 저는 사실 검찰이 계속해서 이 명태균 씨의 증거들을 하나도 못 찾아내고 맨날 뭐 허탕친다는 그 말이 좀 너무 이해가 안 다 가 가서.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덜덜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은 뭔가 짠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초록은 동색이에요. 초록은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또 이제는 자 민주당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하고 지금 서영교 의원님이 거기 지금 진상조사단의 단장님이시거든요. 네. 활동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이 녹취가 또 공개가 됐어요. 윤상현에게 얘기했냐 뭐 이제 사모가 이런 질문 얘기와 그 다음에 함성득 교수가 이 명태균 씨를 미륵보살이라고 불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너무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 부인했죠, 그분이. 그분은 맨날 부인하시는데 너무 웃긴 게 명태균 씨 생일이 8월 며칠이라고 그래요. 그 미래한국연구소에 이렇게 달력 있잖아요. 거기에 그 생일날 미륵?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써놨다는 거. 8월 며칠이 왜? 아니 왜 그러겠어? 미륵보살이야? 함성득 교수가 미륵보살 같은 분이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기뻐가지고 조상의 은덕으로 부처님이라는 거지 보살. 아니 그분이 조상의 은덕을 받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처음 만남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처님은 이미 피안의 세계로 가신 분이고요. 보살은 피안의 세계로 가려다가 이런 중생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자격은 충분한데 돌아오신 분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살이 무슨 흔히 이제 절에 가면 여성들에게 보살님, 뭐 남성들에게 보살님 살아있는 부처. 건데 그게 살아있는 부처인데 그 의미가 갈라다가 도저히 나는 못 가. 이 사람들과 같이
중생을 구제할 거야라고 해서 돌아오신 분이니까 속세의 부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속세의 부처님, 명태균님.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기사 나온 거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살이라고 그랬고 참. 여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어쨌든 보살은 그렇게 아니 여성도 보살님이라고 아니 해요. 여성에게 보살이라고 그러지 해요. 남자에게도 보살이라고 예, 해요. 어마 민주기자님께서 거사라고 하는데 거사. 거사. 태균이가 미륵보살이면 나는 관세음보살이냐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미륵보살이라는 단어는 함성주 교수가 썼다는 얘기가 이제 기사에 나온 것이고 그분 명태균 씨가 그와 관련해서 매우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해줬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에 그날 생일에 그 8월 달이 생일인 자기가 거기다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써놨다 이거죠.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저도 네. 허위사실 명의에서 이런 걸 걸지 마시고 오늘 기사 나온 걸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네, 거. 재밌었어요. 네, 재밌죠. 네. 사실 적시에 한 명예훼손도 있지 않아요? 아 자꾸 왜 이래요? 근데 지금 그건 나한테. 명예훼손이 아니죠. 명예훼손이 아니 오늘 기사에 나온 걸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아니, 있잖아요. 그 부처님에 비유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그 남자는 처사 아닌가요? 처사. 그러니까 저도 아니, 이게 보살이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같이 혼용해서 쓰나 봐요. 네, 근데 깨달음을 지금 저도 검색하고 있는데 미륵보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보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다 보살이다. 석가모니 불이 부처가 되기 전에 도솔천에서 보살이 있었을 때 호명보살이라고 부른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사전적 의미가 저런 거고 내용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미 부처의 지위를 획득할 만한 자격이 있으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온. 그래서 유마일 거사가 가장 이상준님이 궁예도 자기가 미륵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궁예는 간신법. 좀 닮았어요. 닮았어요? 약간 델타포스님이 좀, 그럼 난 석가모니다. 오늘 너무 재밌어. 보살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 쓰는 얘기입니다. 그 부처들은 성을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사분사분하다니. 미륵보살은 미륵불이라 하여 부처로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사후 56억 7천만 년 후에 성불한 채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서. 미륵 김민주님 미륵은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라고. 그렇지, 미래. 아우 정말 알려주시는 분들 정말 우리 청취자 동접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수준이 높아요. 이런데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상해요. 이거 너무 조폭 마누라 건희님께서 부처님이 명예훼손 당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법정의 실천 특위도 만들었지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기에 이제 통과를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아까 천만인 서명운동 네, 천만인. 하고 있었겠죠. 개혁신당에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거기는 임기 단축 개헌하자는 얘기죠. 네, 그럼 그건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기도 한 그런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네. 오늘 법사위 소위요, 소위 넘어갔죠. 예. 네, 그리고 그래서- 14일 날 처리하고 28일에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에 예. 제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탄핵 얘기도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특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은 탄핵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탄핵 얘기를 꺼내는 분도 있고 뭐 박수현 의원이 그 야7당의 탄핵 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표가 또 박수현 의원이래요. 김준혁 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한 게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역에 우리가 30만 명이 모였을 때 이재명 대표가 2016년 10월 달에 본인이 변방에 있는 행정가로서 박근혜 탄핵을 제일 먼저 꺼냈다. 그런데 지금은 당대표 여러분들이 뽑아준 당대표로 있는데 말을 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말씀을 하시라. 근데 나는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신중하게?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겠다? 네. 양해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연설을 쭉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가방위에서 박장범이라는 파우치 앵커를 KBS 사장으로 추천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밑장각이다.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1973년도에부터 해가지고 공영방송이 26명이 사장이 있는데 부인을 띄워줬다고 네. 사장으로 추천하는 거는 제가 진짜 단군 일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띄워준 게 아니고 적극 방탄해서. 네. 아니, 띄워준 거죠. 그 자그마한 파우치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박근혜를 뽑았는데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게 2016년도에 국민들의 분노잖아요. 네. 윤석열을 뽑았는데 왜 김건희가 대통령 놀이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본인이 그냥 평범한 주부로 있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내조에만 힘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김수희처럼 애모. 어떻게 또 김수희가 거기서 저는 나와요? 그거 보면서 가수 김수희의 그 애모 가사가 생긴 것도 그러고 아니 비슷하네. 그때 사과문 할 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말하면서 했던 게 뭐 약간 울먹울먹하면서 그때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머리 스타일 저하고 비슷했어요. 네, 그 머리였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고대한. 표정이 왜 아니 김수희 가수 헤어스타일하고 비슷했다니까요. 애모 아니, 블루는 김건희 여사가 그 사과 발언할 때 제 머리 스타일이랑 비슷했다니까요. 맞아요. 그 머리였다죠. 네. 제가 찾아볼게요. 네, 찾아보시고 그 어쨌든 본회의는 통과되겠지만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그러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어요? 하죠. 하죠, 당연히. 당연히에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한다고 생각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인터뷰한 걸 보면 네.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사실 왜냐하면 특검하면 그게 바로 이제 탄핵으로 연결될 거라는 걱정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주윤 야한이라는 말이 있대요. 아세요? 네, 뭔지? 그렇죠. 낮에는 윤, 낮에는 밤에는 윤핵과 한. 밤에는 한쪽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제1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그 생각해요? 한동훈 친한들이 그런 네. 판단하지 않아요. 닮았죠. 네, 그래서 제가 닮았다고 그랬죠. 아니 닮은 것과 별개로 그 사과할 때는 제 머리 스타일이 맞아, 그 머리를 고대한 거였다니까. 이거 저는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부권이 네네. 뭐 이게 2016년에 자신이 했던 특검과 같은 것으로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아내를 왜 특검해? 그건 대통령 생각이고.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그냥 반대할 거라고요. 당연히 거부권. 왜 또 해? 말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생각이지. 네. 뭐 여야 그걸 합의가 된 게 아니다. 그렇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김건희 방탄. 내 안에 구하기 외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그럴 것 같은데. 네. 근데 의원들도 그러냐? 예, 의원들은 지금 네. 상황을 면밀하게 보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또다시 탄핵은 없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16년 탄핵을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국힘이 분열돼서 그들이 넘어와서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수가 거의 괴멸됐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철을 다시 밟진 않겠다예요. 예, 유호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되면 사실 저는 지금 의혹이 다 사실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도이치모터스 다. 예, 주가 조작 의혹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부가 평론가들이 얘기하듯이 쉽게 거부권 행사에서 재의결 투표에서 넘어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을 네. 건데 생각해 보면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대통령의 지금 현재 임기보다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되게 국회의원은 야당이 제맛이야. 이게 다 하는 얘기예요. 야당이 제맛이에요? 네, 국회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하지 네. 여당 국회의원은 거수기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당이건 저 당이건. 그런데 누가 합리적 거수기가 되느냐, 누가 방탄적 정말 무차별 거수기가 되느냐에 따라 그 이후에 정권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는 전통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대통령이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재선이 목표인데 3선, 4선, 5선, 그러니까. 6선이 네, 목표인데 그러면 내가 당선될 정도의 여지를 남겨두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괴멸되고 싶지 않아요. 나까지. 아, 그런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탄핵을 시켜버리면 괴멸이고 네. 그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눈치 보면서 지금 행동하면은 다음에 자기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무사히 봅니다. 당선이 되죠. 아.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네.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해서 예를 들면 이런 명확한 판에서 이게 누가 지금 제2에서 찬성했는지 다 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죠. 비공개 투표해도 다 알아요. 그렇죠. 솔직히 다 알죠. 그래서 그런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온갖 논리가 떠돌 것이다. 아. 그리고 온갖 방안이 나올 것이다. 백가쟁명처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네. 특검 관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국민적 여론을 집중하는 일. 그 다음에 저는 오늘 그 국회 앞마당에 보시면 농해수위,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내리고 요렇게 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천막 농성을. 예. 농해수위가 자기를 그렇게 충실하게 하듯이 그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명태균과의 녹취록에만 국정농단의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그 끝은 돈이에요. 예산. 그래서 각 상임위가 김건희 예산을 찾아내고 그것을 삭감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 상임위가 상임위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지도부는 큰 김건희 특검을 밀고 나가는 것이 그다음에 명태균 진상조사 특위는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각자 선자리에서 자기를 열심히 하는 게 이 정권을 빨리 문 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과방위는 방송 장악을 막는 것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본분을 다하겠다. 각자 본분을 다하다 보면 네. 이루어진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조폭 마누라 권유님께서 또 두 분 의원님 응원하신다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 대통령 지금까지 취임하고 2년 반 지났는데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대답해달라. 그랬더니 없다. 모르겠다. 아예 응답하지 않은 사람. 이런 비율이 74%였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문제다. 그리고 가족 주변인 비리가 있다. 또 김 여사 그런 의견이 지금 19%하고 22%였다는 거고 김 여사의 대통령 배우자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합쳐서 80%가 넘는 사람들이 대답을 했고 앞으로 대통령 임기 후반에 더 잘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할 거다는 28% 못할 거다가 69%였다. 이걸 중앙일보가 갤럽에 이런 설문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며칠 전에 나온 거. 네, 조사를 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다가 참 솔직 담백한 답들이 많이 나왔다. 이게 주관식 문제였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솔직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되려고 한 목적은 제가 보기엔 아버지 신원이었어요. 그렇죠. 청와대 아버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그 목표가 아버지 신원, 교조 신원 운동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했고 사실상 아버지의 신원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국정에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자기 목표 달성했으니까. 예, 제가 보기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목표가 없어 보여요. 아. 네, 그 명태균 말이 참 나 그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네. 눈이 안 보이는 무사.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칼은 휘둘러서 상대방을 죽이는데 사실 눈이 안 보이는 무사가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검찰 정권, 그다음에 그러면 김건희 최윤순의 목표는 뭐겠냐? 네, 뭐예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돈도 그렇게 많은데 무슨 돈을 또 벌어요? 쓰지도 아니, 못하는데. 원래 99섬 가진 놈이 한 섬 가진 놈한테 100섬 채우려고 달라는 게 돈의
논리예요. 돈의 심리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쫓아가다 보면 본질이 드러난다고 봐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하여 국토위에서 계속 파야 되는 거다. 특히 보상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 거다. 김건희 예산을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 21g을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 저는 박건희 박근혜의 목적이 돈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건 저희도 동의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대통령 된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최은순의 목표는 돈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김건희 일가가 뭐 보상받은 게 금액이 엄청나게 보상 받을 금액이 예, 예.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뭐 엄청나게 많다.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워가지고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요. 수백억. 그래서 개 식용을 금지시키고 나서 흑염소 네. 값이 엄청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머니나. 아 모르셨구나. 아니 우리 흑염소 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흑염소 집 같은 거를 자꾸 사주세요. 근데 너무 비싸다고 그러는 거 엄청 언제부터 비싸요. 투덜투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게 또 좀 네. 영향을 받나 보네요. 아이고. 세상이 복잡해요. 있는 사람들이 더. 근데 왜 그 여론조사 비용을 안 줬을까요? 그거 얼마 안 돼. 김영성 아크로비스타 공천 준다고 그랬던 건 받았다는 거 뭐예요? 아니에요? 아크로비스타. 그래서 뭐 아크로비스타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아크로비스타는 안 주고. 그거는 진짜 뉴스 맞아요? 그랬다고 그렇게 들었대요. 예, 강혜경 씨 말로는 명태균 씨가 만약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안 받아와서 밀양구 연구소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좀 빨리 받아오기를 되게 바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아크로비스타를 줄 수도 있다. 이거는 그냥 미확인. 그냥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내가 너한테 고맙다. 그 정도 뭐 이제 이런 얘기였겠죠. 얘기였겠죠. 네. 그랬는데 명태균 씨는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에 대한 대통령과 부인의 어떤 호의나 믿음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로 말하려고 했던 거겠죠. 실제 뭐 수십억짜리 진짜 아파트를 주겠어요. 그 비싼 거를. 그거는 뭐 진정성 있는 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그 드는데. 정도로 박사님과 선생님으로 잘 모셨다. 그러니까 그런 집을 말을 줄 정도로.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걔가 술 정도는 사도 뭐. 근데 집이 거기가 소유주가 다양한 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채널 ARS 18770629 여러분 많이들 후원 가입해 주시고요. 회원 가입해 주시고 국민은행 437201-04-350412 우리 화면의 오른쪽 상단 위에 있습니다. 최민희 후원 계좌이고요. 농협 계좌 301-0339-8551-81 김혜원 의원님 후원의 계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의 보여주시면은 또 이분들이 힘내서 더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난이님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 말도 재미지게 하시네 이러셨거든요. 이분은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지역구 김현 의원이겠죠. 그래요? 왜? 저는 재미지게 하기 하진 않으니까 잘, 그렇죠. 인정. 재미지게 하는 김현 의원님의 네, 지역구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흐뭇한 미소. 네, 오늘 또 두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과방위 소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저는 참 이 시간이 좋고 특히 이제 그 언론에 나오는 그렇게 조금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근데 정말로 김현 의원님 지역구 분들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엄만 민주 기자님께서 경기 안산을 김현 의원 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분도 그 동네인가?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맞을 후기 좀- 수도 있지만 네. 제가 한 번이라도 말을 좀 안 끊기고 끝까지 한번 한 문장을 해보는 게 저의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생각인데요. 라겐TV님께서 랑맨. 네? 랑맨TV님께서 최민희 가방위원장님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김영 간사님 파이팅, 새날 파이팅 하셨습니다. 네, 랑맨TV님은 또 최민희 의원님과 지역 특수한 게 남양주예요. 참 여보세요. 저한테도 신경 좀 써주세요. 어느 지역이에요? 안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